자, 오늘은 경우의 수 두 번째 파트 순열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열이라는 건 다음과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서로 다른 n개를 n개 중에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순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서 NPR이라고 하고요. 이때 N과 R은 작게 쓰는 거예요. P는 좀 크게 쓰는 거고요.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그럼 식은 뭐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R 플러스 1까지 곱한다 라고 하는 것이 NPR인데, 이거의 의미는 사실 그냥 N부터 R개를 곱한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좀 더 와닿을 텐데, 5명이 달리기 시합을 했을 때 1, 2, 3등을 이게 결정하는 경우의 수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면 됩니다. 1, 2, 3, 4, 5라는 애가 있는데 1등 할 사람 고르면 1, 2, 3, 4, 5 5개 중에 하나가 오겠죠. 그쵸? 그럼 1등이 결정됐으니까 나머지 2, 3, 4, 그러니까 나머지 4명 중에서 2등을 결정할 거 아니야. 그쵸? 그게 4가지가 되겠죠. 나머지 3명 중에서 3등을 결정하는 거니까 3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게 연달아서 나오는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5P3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사실 고배 법칙의 연장선입니다. 고배 법칙의 연장선인데, 그럼 왜 우리가 굳이 이걸 순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는가 라고 하면, 얘 다음에 나오는 조합이라는 것과 구분짓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표현 자체는 고배 법칙의 연장선입니다. 우리가 굳이 P라는 것을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라는 걸 쓴 이유는 하나라고. 뒤에서 나오는 조합이라는 것과 구분짓기 위해서. 조합이라는 것은 고배 법칙이 아니에요. 고배 법칙과 비슷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존재하는 개념인데, 그것과 구분짓기 위해 그럼 기존에 있던 고배 법칙의 개념을 뭔가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됐었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나열한다라는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지금 나열한 거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맞지?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순열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걸 NPR이라고 붙였고요. 지금처럼 5부터 3개 곱한 거잖아. 5, 4, 3 맞지? 그걸 이제 n부터 n-r 플러스 1까지 곱했다라고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한 것 뿐이죠. 자,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 NPR이 좀 너무 복잡하게 느껴져. 그래서 이 곱하기를 축약하는 기호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계승이라고 해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합니다. 계승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n의 계승,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1부터 n까지 곱한 것을 의미하며, 이걸 이용해서 저 NPR이라는 것을 좀 간단히 표현하고 싶대요. 이때 이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몇 개 하면서 저 NPR과 관련을 지을 건데, 첫 번째 1 팩토리얼은 당연하게도 1이겠죠. 1부터 1까지 곱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좀 특이하죠. 0 팩토리얼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정의한다고 해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1부터 0까지 곱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이걸 약속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0 팩토리얼도 1이고요. 1 팩토리얼도 1이고요. 우리가 이 계승이라는 것이 모순이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수단이다 보니까 약간 그냥 일종의 약점으로 보이는 부분을 약속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계승이라는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저 NPR을 설명할 건데, NPR이라는 건 n부터 r개 곱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라고 하는 걸
NPR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N, N-1, N-R 플러스 1, N-R, N-R 플러스 1보다 1 작은 게 N-R이잖아. 그치? N-R-1, 2 곱하기 1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거를 뭐로 나눈다고? N-R 팩토리얼 N-R, N-R 마이너스 1 2 곱하기 1로 나누어주면 똑같은 것들이 나누어지면서 얘만 남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딱 NPR이란 말이야. 그래서 N-R팩분의 N팩으로 NPR을 이제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NPN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R 대신에 N이 온 거라서 N-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0 팩토리얼은 그냥 1이죠. 그래서 NPN은 그냥 N 팩토리얼이 되는 것이고요. NP0이라는 것은 미안해요. N팩분의 N팩이 되는 거니까 1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열을 이제 계승과 관련 지어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순열이라는 것은 곱의 법칙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냥 곱의 법칙만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걸 이와 같이 쓸 수는 있지만 굳이 안 써도 괜찮다는 거죠. 실제로 나는 안 쓸 거고, 알았죠? 나는 안 쓸 거고 그냥 곱의 법칙만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기호를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될 때는 이 형태들을 기억해 줘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맞죠? 일단 뭐 그래도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뭐 4P3 이렇게 쓴다면 뭐라고? 4 곱하기 3 곱하기 2라는 거예요. 4부터 3개 곱하라는 거예요. 연달아서 24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R은 N보다 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순열이에요. 여기까지가 순열이다. 순열이라는 개념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경우의 수에서 했던 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되 이제 이 기호, 요거 기호만 기억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 주면 정리하기가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죠. 907번입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나요? N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꽃이 있는데 이 중에 2개를 뽑아 나열을 했더니 210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N개 중에 2개를 뽑았대. 그러니까 두 자리에 놓을 건데 저 첫 번째에 놓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N가지죠. 두 번째에 놓을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N-1이죠. 둘을 곱했더니 210이랍니다. 이거 풀라는 거예요. 뭐랑 뭐 곱하면 210 돼요? 15랑 14죠. 그쵸? 얘는 21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15예요. 이걸 NP2라고 써도 되는데 굳이 써야 되냐는 거지. 뭐 NP2라는 걸 우리가 무슨 공식처럼 쓰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거 써야 되는 건데. 그쵸?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자연수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적당한 숫자 대입해서 풀어도 됩니다. 굳이 이거를 또 인수분해하거나 뭐 전개해서 풀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적당히 대입해서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대입해서 푸는 게 정말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이번 수능에서도 대입해서 푸는 문제만 2문제가 나왔어. 정말 다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이게 나쁜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좋은 풀이라는 거야. 그런 거 익숙해져야 돼요. 알았죠?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보통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공식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그냥 직접 내가 대입해 가면서 그 양상을 예측해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912번) 이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배웠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그때는 그냥 경우의 수라고만 했죠. 순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A, B, C, D, E, F가 있는데 C와 D가 이웃하거나 D와 E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셀 거니? C와 D가 이웃한다는 건 이게 한 묶음으로 봐달라는 겁니다. 그쵸? 한 묶음으로 봐달라. 한 묶음으로 봐달라는 건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하는 거죠. 5개를 배열한다는 건 무슨 말이요? 5개의 자리가 있고요.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를 곱하라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5개잖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C와 D를 이웃하게 한다 했거든. 그래서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5팩이라고 써도 괜찮고요. 자, 근데 이 C와 D가 순서를 정하지 아니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들의 순서를 정해야 되는 게 2 팩토리얼 2 곱하기 1 이렇게 된다면 240까지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C와 D 또는 D와 E가 이웃한다 했기 때문에 D와 E가 이웃하는 경우도 우리가 다루어줘야 돼요. 그럼 D와 E를 한 묶음으로 본다면 다를 게 없겠죠. 여전히 5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그쵸? 240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C와 D가 이웃하는 경우와 D와 이웃하는 경우를 문제에서 또는 이라고 말을 했는데 또는 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합집합입니다. 합집합의 경우의 수를 셀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합집합의 경우의 수. 합집합의 개수를 셀 때 중요한 건 뭐야? 중복되는 건 빼주자. 그쵸? 교집합은 빼주자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C와 D가 이웃하거나 D와 E가 이웃한다 라는 표현이고요. C와 D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와 D와 E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더하되 중복되는 부분은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중복되는 건 어떻게 세요? 중복되는 건 뭐야? C와 D와 E가 이웃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걸 또 한 덩어리로 봐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거 몇 개를 나열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를 나열하는 것이고요. 그쵸? 4개를 나열하는 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4 팩토리얼이라고 써도 괜찮겠죠. 그쵸? 근데 C와 D와 E도 얘네들처럼 서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배열할 수 있잖아. 그치? C와 D와 E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가지예요.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C와 D가 이웃하거나 D와 E가 이웃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6가지라고 한 건 이 3개를 배열해서 6이라고 한 건데 그러면은 D, C, E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C와 D가 이웃하는 경우지 E와 D가 이웃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C, D, E가 CD가 이웃하거나 D가 이웃하는 경우는 C, D, E 또는 EDC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개만 곱해줘야 돼요. 48이죠. 이 둘은 더하고요. 얘는 빼줘야 됩니다. 240 더하기 240 마이너스 48을 해줘야 되겠고요. 432가 내가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다시피 순열이라는 개념 하나도 안 썼죠. 그쵸? 곱의 법칙만 써도 괜찮다고. 물론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다고? 5팩토리얼을 5P5라고 쓰고요. 얘를 2P2라고 써도 된다고. 근데 굳이 그걸 써야 되냐는 거야. 어차피 계산은 다 나열해서 해야 되는데. 그치? 굳이 안 써도 된다. 자, 916번. 1, 2, 3, 4, 5, 6, 7을 나열한대요. 근데 2와 3은 이웃하고요. 이웃한다는 건 한 덩어리로 보라는 거죠. 근데 4, 5, 6은 이웃하지 않는데요. 자, 그럼 이웃한다는 건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로 한 덩어리로 놔주면 돼요. 근데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세줄까요?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세요?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 이웃하는 걸 뺀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이웃하는 걸 뺀다는 거는 이웃하지 않는 걸 구하기 위해서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는 건 이게 2개짜리까지만 가능합니다. 2개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전체에서 2개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는 건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근데 3개부터는 그런 풀이 못합니다.
못해요. 왜냐면 훨씬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이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세 개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얘네 셋이 이웃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1, 2, 3, 4, 5, 7, 6 이러면은 세 개가 이웃하진 않지. 하지만 이 둘은 이웃하잖아.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빼야 돼. 그럼 어떻게 빼? 또 이웃하는 거 또 뺄 거야? 안 된다고. 그 짓을 하면 안 돼요. 못 합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분화해서 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냐? 이 방법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뭐다? 사이에 끼워 넣는다 라는 개념입니다. 사이에 끼워 넣기 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뭔 말이냐면 1과 2, 3 이건 한 몸이죠. 7이라는 걸 먼저 배열하고요. 여기 사이사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4, 5, 6을 끼워 넣을 겁니다. 알았죠? 하나, 둘, 세 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에요. 그렇죠? 이 와중에 2와 3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 2팩토리얼을 곱합니다. 자, 근데 이제 4, 5, 6이 끼어 들어갈 거야. 자, 먼저 4한테 물어봐요. 야, 너 4개의 자리가 있는데 어디 들어갈 거니? 라고 하니까 4가 고를 수 있는 건 4가지죠. 자, 5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 4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돼요? 3가지가 되죠. 6은 2가지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4P, 3이라고 써도 돼요. 근데 이게 뭐 다르냐는 거지. 굳이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12 곱하기 24라서 140 이게 8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한다? 이웃해도 되는 것들, 이웃해도 괜찮은 것들을 먼저 배열하고요. 배열하고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이 사이에 끼워 넣는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사이에 끼워 넣는다. 또 이제 실수해서 얘네를 먼저 배열하고 걔네들 사이에 1, 2, 3, 7을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예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4, 5, 6을 이렇게 배열하고 여기다가 1, 2, 3, 7을 배열한다고 하자. 틀린 거 아니잖아. 맞지? 이웃하지 않잖아?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사이에 끼워 넣는다는 개념은 어디를 고를지를 결정해야 되죠. 맞아요? 근데 1이 여기를 골랐어. 2, 3이 여기를 골랐어. 근데 7이 여기를 골라. 그럼 4와 5는 이웃하게 되죠.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방법은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4와 5와 6을 먼저 배열하고 이 사이에 무조건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7이라는 것 중에 셋 중에 하나를 집어넣고 셋 중에 하나를 집어넣고 나머지 하나를 둘 중에 하나를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렇게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눌 바에야 그냥 애초에 1, 2, 3, 7 아무 문제 없는 거 이웃해도 괜찮은 것들을 먼저 배열하고 나머지를 사이에 끼워 넣는다고 하면은 케이스를 나눌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계산이 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사이에 끼워 넣는다 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놓습니다.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어서 920번 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다 끝까지는 못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갈 거고요.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고 못 나가는 건 그냥 다음 시간에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마무리 지을 것 같고요. 우리가 반 이동은 28일 날 28일까지 하고 반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랑 다다음 주까지는 수업을 하고선 다다음 주 금요일 3월 1일은 수업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왜냐면 3월 1일부터 반이 이동되기 때문에 우리 28일까지 하고 3월 2일 날 오면 돼요. 알았죠? 3월 1일이 아니라 3월 2일 날. 오케이? 그리고서 이제 여러분들 3월 4일 날 입학
입학시 3월 4일 아니니? 5일이니? 4일. 4일이야? 학교 가시면 됩니다. 짝짝. 넌 3월 3일 날 입소하니? 그럼 미리 가서 짐 풀고 입학식 하는 거야? 신나겠다. 네. 기숙사 사는 거 처음이잖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동해고 애들이 알려줬는데 니네 무슨 새벽에 깨운다던데? 아, 알고는 있지? 6시 반에 깨운다던데? 아 몰랐어? 지금 알았으면 됐지. 6시 반에 깨운대. 이게 그런 얘기를 했어. 동해고 애들이 알려준 건데. 이게 보통 4명 또는 2명이 사나 봐. 4명 또는 2명이 사는데. 그럼 이제 다들 아침에 일어나야 되잖아. 그치? 그 점호를 해야 된대요. 저 일어났어요!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해야 된대, 아침마다.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럼 문제는 이제 학교에 가려면 씻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나한테 말하는 애는 자기 6시에 일어난대. 6시 반까지 나가려면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먼저 씻어야 된다고. 그래서 매일 6시에 일어나는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먼저 씻고, 나오면 다른 애들 이제 씻고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6시 반에 하고서는, 그렇다고 했는데? 아닌가? 6시 반, 어째 6시 반에 깨운다고 했어. 그래서 얘는 6시에 일어난다고 했어. 그래서, 야, 무슨, 야, 아침 새벽 6시, 너 늦게 자잖아 했어. 과제하느라 늦게 자지 않냐. 그랬더니, 어쩔 수 없대. 화장하려면. 화장 안 하는 걸 추천합니다. 알았죠? 화장 안 하면 1시간 더 잘 수 있어. 그치? 그렇다고 안 씻고 다니면 이제 친구들이 기피하니까 씻고는 다녀야 돼. 기숙사 살면은 좀 안 씻는 애들이 있어. 근데 애들이 다 알고 뭐라고 해, 나중에. 야, 좀 씻고 다녀. 냄새나, 막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아마 학교 8시에 갈 거예요. 8시에 등교할 거야. 너희 8시부터 9시까지 이제 자습하고, 그 다음 9시부터 이제 수업. 일반고는 그냥 9시까지 학교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일반고. 너희들 그냥 9시까지 학교 가면 돼, 보통.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있긴 할 거야. 근데 3학년들은 그런 게 있었는데, 2학년들부터는 그런 게 있었는데, 1학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 8시 한 반쯤부터 자습해주는 때가 있어. 근데 그런 거 뭐 하고 싶으면 해도 좋죠. 귀찮지 않다니까. 나는 잠을 30분 더 자고서는 학교 생활을 좀 더 활기차게 하는 걸 추천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난 개인적으로 잠을 충분히 자라 라고 말을 해. 항상 잠을 충분히 자라. 특히 기숙사 애들이 그런 게 커져. 가서 고민 잘하고 활동 잘해요. 과제가 많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과제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중학교랑은 급이 다를 수 있고요. 물론 그걸로 그거 덕분에 수시로 학교를 갈 수 있는 거야. 동해고든 고국고든 정시로 학교를 잘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다 수시로 학교 가는 거야. 그 과제량을 엄청 많이 때려 박으면서 그 과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심사를 볼 때 장점을 가지게끔 만들어요. 그걸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과제가 진짜 많은데 그럼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면 양이 적어져. 그럼 이제 학교에선 닭이 되는 거야. 꼬꼬댁 꼬꼬댁 이렇게 진짜 계속 죽어가는 닭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꼬꼬댁 하면서 이제 힘들어해.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좀 수면 시간을 어느 정도 일어나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낮에 최대한 뭐 과제를 해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잠을 자는 게 그나마 효율은 좋을 겁니다. 근데 뭐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기서 말했지만 학기 중에는 공부를 별로 못할 겁니다. 보통 다 뭐 한다? 방학 중에 공부 열심히 하고 학기 가서는 좀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19일부터 28일까지는 좀 수학상을 다시 한번 복습할 거예요. 수학상을 다시 한번 복습할 건데 그냥 간단하게 수학상 중에서도 중간고사 파트만 좀 복습을 다시 할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고 근데 복습도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 학교 기출들 풀어볼 거니까 어려운 문제들은 많지 않습니다. 미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3월부터는 너희 다시 복습할 거거든. 처음부터. 원래 그래. 원래 그렇게 계속 복습하고 복습해서 100점 맞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는 거야.
100점은 잘 못 맞긴 하지만. 네,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100점 맞으려고 우리가 이런 것까지, 어려운 것까지 하는 거지, 그치? 원래 내 계획대로 하면은 오늘부터는 이게 그 복습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뭔가 조금씩 미뤄졌어요. 그쵸? 왜 이렇게 떠드느라 그랬겠지. 그치? 근데 어차피 다음 시간에는 무조건 끝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여유가 있네요. 그래서 다음 한 5시간 동안은 우리가 좀 수학 상 중간고사 파트 정도까지만 복습을 조금 진행할 거다 라고 말을 했고요. 3월 2일부터는 새로운 교재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3월 우리 새학기 시작되면요. 네. 그 스토관이 다른 데도 있잖아요. 네. 거기 애들이랑 합류를 해요. 네. 너희가 합류하는 거지. 아 그래요? 너희가 끼어가는 거지 거기 이제. 그럼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너희 둘 가면은 이제 5명 되는 거지. 거의 3명밖에 없어. 너희 둘째는 안 가잖아. 야, 너 근데 저쪽 방 가는 거야? 그렇대. 쟤는 토일만 간다. 동해고, 내가 고국고랑 동해고에 있는 애들일 텐데 몇 명 있는지 모르겠네, 이 반에. 내가. 요 반은 몇 명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내 생각엔 그래. 너희들은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또 학교 가서 어떻게 슬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 흐름이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윈터, 겨울이죠. 자, W와 T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대요. W와 T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W랑 T가 말하는 거죠. 어이, 오라이, 2명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올 사람을 정해야지. INER 주의 맞지? 그래서 4가지랑 3가지 맞지? 여기 올 사람 하면 INER 중에 하나가 오고요. 맞죠? 그럼 나머지 셋 중에 하나가 오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입니다. 자, 그럼 이미 뭐라 그래? WT. 자, 다 찼어요. 이제 그만 오셔요. 하고서 이제 2명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3개를 배열하는 게 3팩토리얼이죠. 그쵸? 맞나요? 그 다음에 W와 T를 이제 배열하는 게 어떻게 돼요? W와 T를 배열하는 게 2팩토리얼이죠. 그래서 2팩토리얼 WT 배열하는 거, 그리고 4 곱하기 3 W와 T 사이에 있는 애들 배열하는 거, 그리고 3팩토리얼은 어쨌든 전체를 배열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2, 12, 144가 된다는 거죠. 경우의 수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건데 의미를 꼭 써버릇하세요. 의미를. 왜냐면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풀이 과정이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상황을 정리하는 데 꽤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 어차피 보면은 숫자도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이거 구분 안 가. 너희들이 딱 이것만 써놓으면은 구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적어주면서 공부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알았죠? 어쨌든 상황만 잘 인식하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상황을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맞다. 그래도 고무적으로 좀 이야기할게. 동해고에서 이번에 서울대 5명인가 6명 갔더라. 좀 잘 갔더라. 열심히. 송영고는 1명도 못 갔습니다. 껄껄껄. 참고로 송영고에서 수학 1등급도 1명도 없어. 네? 수능 수학 1등급이 1명도 없어. 그래요? 충격. 잘못 골랐어요? 아니, 학교 잘못 고른 게 아니라 너희들의 친구든 그런 애들이 모인다는 거야. 알았죠? 학교를 잘못 고른 건 딱히 없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수능에서 1등급 받고 싶다면 학교 시험보다 압도적인 난이도를 공부해와야 돼요. 해버릇해야 돼요. 알았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목표점을 학교 시험 100점보다 살짝 더 높게 잡으면 수능까지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번에 그 송영고 졸업한 애들도 그렇게 이제 목표점은 잡거든? 근데 그걸 다 따라온 애가 없긴 해요.
이제 내가 이거 하자,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걸 다 따라온 애가 없긴 해. 뭐 학교 1등급은 봤는데, 왜냐면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학교 1등급을 봤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의를 보는 거지. 수학은 이 정도만 하면 됐으니까 다른 과목 할게요. 이렇게. 근데 그 결과 이제 수능에서 1등급은 잘 안 나온다. 그래도 괜찮긴 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학교에서 다 1등급 받았던 애, 수능 3등급 받았어, 비록. 나는 걔는 3등급 받을 줄 몰랐는데. 수능 학교 시험은 다 1등급이야. 수학 기준으로. 근데 수능은 3등급 받았어. 그래도 한양대 갔어요. 한양대 갔습니다. 한양대면 그래도 되게 높은 학교잖아, 맞지? 스카이 바로 다음 아니에요? 그치, 우리가 보통 대학교 이야기할 때 스카이, 서성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중경외시,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너희는 이걸 못 가잖아, 이화여대를, 맞지? 네. 너희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이제 정은이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되죠. 중경외시 보통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잘 갔어요. 성균관대 간 효자고 친구도 얘도 수능은 3등급 받았어. 근데 학교 시험은 뭐 1, 2등급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어쨌든 총체적으로 잘 봤으니까 간 거죠. 맞죠? 그래서 어찌 보면 다행이다. 너희들이 막 저쪽 밑에 동네 애들보다 그렇게 막 엄청 열심히 해서 걔네들만큼 열심히 해야지 서울대를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덜 열심히 해도 이 정도 학교들을 갈 수는 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노선이 중간에 한번 틀어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잠깐 슬럼프가 왔어. 난 왜 학생인가? 학생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막 이러면서 이제 고뇌에 빠지면서 시험을 망쳤어. 그 순간 끝납니다. 그냥 못 가요. 시험 한번 망칠 때만 학교가 등급이 떨어집니다. 카이, 성한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중경, 외시 이렇게. 다 망치면 이제 이 밑에 있는 학교들도 못 가는 거죠. 근데 그때쯤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정시로 가야겠다. 말했다시피 학교에서 전교권인 애들도 정시로는 이쪽 학교 못 갑니다. 알았죠? 못 가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래도 갈 수 있지 않냐? 난 다르다. 난 그들과 달라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한다면 정말 전교 1등급으로 공부하면 갈 수 있습니다. 전교 1등급으로. 하지만 내가 아는 전교 1등, 얘가 아마 전교 3등인가 갔을걸? 얘가 전교 3등인가 그렇고 얘가 그래도 전교 한 7, 8등 이렇게 될걸? 얘 갔다 한 애가.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등급을 내가 들었는데 1등급이 하나도 없었어. 탐구는 1등급 있었다. 국영수에서 1등급 하나도 없었어. 알았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영어 모의고사 3학년 거 푸는 사람. 너 몇 등급 나와? 2등급 나와? 외고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중학교 때 고3 거 1등급 뜬 애들이 있어요. 영어 모의고사. 근데 걔네들이 3학년 때 되면 2등급, 3등급이 떠. 왜냐면 영어는 좀 할 줄 아니까 다른 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관리해야 돼요. 알았죠? 꾸준히 관리해줘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생기부라는 거를 쓸 때 여러분들이 진로는 미리 좀 잡아두는 게 좋아요. 알았죠? 이거 좀 중요합니다.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진로는 어느 정도 잡아두고 그것들을 짜는 게 좋아요. 알았죠? 그게 여러분들이 대치동 애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걸 미리 짜놔야 돼요. 진로를 미리 짜고 그거에 맞게 학교를 진학 희망하면서 이제 과제나 이런 것들을 짜가야 된다. 그런 겁니다. 각설하고요. 923번 볼게요. A, B, C 중에서 적어도 2개가 이웃하도록. 자, 적어도 2개가 이웃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적어도 두 개라는 건 두 개가 이웃해도 되고 세 개가 이웃해도 된다는 거야. 그치? 근데 세 개 중에 두 개가 이웃하는 건 A, B가 이웃하는지, A, C가 이웃하는지, B, C가 이웃하는지, A, B, C가 다 이웃하는지를 알아 몰라? 모르죠. 이거를 구하는 게 까다롭겠죠. 다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가 많이 나뉠 때, 그래서 귀찮을 때 우리가 뭘 한다? 전체에서 반대를 빼주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두 개 이웃의 반대는 뭘까요? 적어도 두 개 이웃의 반대는 뭐야? 우리가 이걸 명제 단원에서 했었죠. 기억이 안 나실 뿐이지, 맞지?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 이웃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A, B, C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것을 찾을 겁니다. 일단 전체는 5팩토리얼이겠죠? 근데 반대는 뭐냐면요. D와 E를 배열하는 거 2팩토리얼. 근데 D와 E 사이에 A, B, C를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3팩토리얼입니다. 그래서 120에서 우리가 12를 빼는 것이기에 108이 답이 되겠습니다. 927번. (013,579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013,579 중에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5의 배수이길 바란대요. 5의 배수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돼요? 1의 자릿수가 5 아니면 0. 그쵸. 1의 자릿수가 0이거나 5여야 되는 거죠. 자,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1, 3, 5, 7, 9 중에서 여기 하나가 와야겠네. 몇 가지? 5가지죠. 그쵸? 여기는 4가지고요. 3가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60가지죠. 자, 5가 왔어요.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0, 1, 3, 7, 9 중에 4가지만 올 수 있어요. 맞죠? 여기 왜? 0은 제외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4가지고요. 3가지고요. 그래서 더하면 108가지 이렇게 써집니다. 질문 있어요? 어렵지 않죠? (931번) 0, 1, 2, 3, 4, 5를 모두 사용해서 6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110번째로 크대. 그럼 제일 큰 건 누구야? 이거 다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제일 큰 숫자는 뭐야? 5, 4, 3, 2, 1, 0. 얘가 제일 크겠지. 그치? 그거보다 작은 애들을 찾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5, 4로 시작하는 애들이 제일 크겠죠? 5, 4로 시작하는 건 뭐야? 나머지 4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그치? 몇 개 있어요? 4팩토리얼 24개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1등부터 24등까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5, 3으로 시작하는 거는 몇 개가 있어요? 이것도 4팩토리얼이겠죠. 24개. 여기까지가 이제 48등까지 있는 거죠. 5, 2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개? 4팩토리얼 24개겠죠. 72등까지. 5, 1로 시작하는 게 몇 개? 4팩토리얼 24. 여기까지면 이제 얼마야? 96개예요. 이제 14번째 찾으면 돼. 그치? 이젠 조심히 건너야겠죠. 그러니까 5, 0으로 시작하되 그제 5, 0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건 누구예요? 5, 0으로 시작하는 거 제일 큰 거는 5, 0, 4, 3, 2, 1. 얘네가 제일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5, 0, 4로 시작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5, 0, 4로 시작한다는 거는 3, 2, 1을 배열하는 거죠. 3팩토리얼. 그래서 6가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몇 개예요? 여기까지 96이고요. 이제 얼마야? 102야. 이제 진짜 몇 개 안 남았어. 110까지 오는 맞지? 그래서 5, 0, 3으로 시작하는 게 몇 개예요? 3팩토리얼 6개란 말이야. 이제 몇 개야? 이제 108개야.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이제 2개만 남았죠. 5, 0, 2로 제일 큰 게 누구죠? 4, 3, 1이고요. 그 다음 게 누구예요? 5, 0이 4, 1, 3. 얘가 답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질문?
일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내가 보기에 그냥 이게 제일 간단한 것 같은데. 근데 어렵대요. 어려우면 어려운가 보지, 맞지? 여기까지가 순열. 끝, 짝짝. 조합 넘어가겠습니다. 알다시피 어차피 끝까지는 못 나갈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겠다. 조합. 조합이라는 영어 단어, 콤비네이션. 어디에서 콤비네이션 들어봤어요? 콤비네이션 들어본 게 어디야? 콤비네이션 피자. 그치, 피자 여러 가지 조합해서 넣은 게 맞지? 콤비네이션 피자잖아요. 조합. 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뽑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배열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자 달리기 하시겠습니다. 달리기 1, 2, 3, 4, 5 5명 중에서 1등, 2등, 3등 고를게요 라고 하는 게 순열이었어. 그치? 그래서 1등 할 사람 고르는 게 5가지고요. 2등 할 사람 고르는 게 4가지고요. 3등 할 사람 고르는 게 3가지였는데 조합은 그게 아니야. 1등, 2등, 3등을 고르는 게 아니라 선착순 3명을 고르는 겁니다. 그럼 이게 1등을 누가 하는지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조합이에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 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순서를 배열하는 것은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중복인 만큼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복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중복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나누기를 사용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1, 2, 3이라는 것 중에 2개를 뽑을 겁니다. 그럼 2개를 뽑아서 우리가 나열하는 방법은 뭐야? 1, 2, 1, 3, 2, 1, 2, 3, 3, 1, 3, 2가 있지. 그치? 이게 이제 뽑아서 나열을 하는 순열의 개념이죠. 3 곱하기 2라고 우리가 그래서 표현을 했었고요. 근데 뽑는 거는 이게 아니에요. 1, 2, 3 중에 2개를 뽑는 건 1과 2를 뽑고요. 1과 3을 뽑고요. 2와 3을 뽑는 거 이렇게 3가지밖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와 얘를 어떻게 구분 지을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1, 2와 2를 이렇게 1, 3과 3, 2를 이렇게 2, 3과 3, 2를 이렇게 동급 취급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1, 2를 배열하는 2개만큼 2, 3을 배열하는 2개만큼 2, 3을 배열하는 2개만큼을 3팩토리얼 아니다 3 곱하기 2에서 얘네 둘을 배열하는 만큼을 나누어 주면 그게 이 3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3개를 뽑아서 배열을 하는 상황 중에 이게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1, 2와 2를 배열하는 거는 무시하겠다. 중복 처리하겠다. 그걸 우리가 나누기를 이용해서 결정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n개 중에 r개를 뽑는 상황을 NCR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C는 크게 쓰고 NR은 작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NPR을 계산해 준 다음에 R 팩토리얼만큼 나눠주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1, 2, 3, 4, 5 5개 중에서 3개를 선착순하는 방법은 5P3 나누기 3 팩토리얼을 하겠다는 거죠. 즉 5P3이라는 건 5부터 3개 곱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약분하면 10가지 계산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다? 5C3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조합이에요. 이게 조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뽑는다는 개념이 중학교 때는 우리가 사실상 이 고배 법칙인 P만 썼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거고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달리기에서 1등, 2등을 고르냐 아니면 선착순 2명이냐 이런 상황도 순열과 조합이고요. 순열과 조합의 상황이고요.
더불어 반장, 부반장 뽑는 것과 대표 2명을 뽑는 것도 우리가 이제 순열과 조합의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순열과 조합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있을까? 순열과 조합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냥 뭐 일단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미안합니다.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갑자기 떠올리는 건 생각이 안 나네. 자, 이게 조합이고요. 자, 그럼 이 조합의 성질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합의 성질. 순열보다는 좀 많아요. NCN이라는 것이 이게 NPN 나누기 N팩토리얼인데 NPN을 우리가 N팩토리얼이라 했거든. 그래서 계산하면 한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야, 얘 다 나와봐 라고 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다 나왔잖아. 맞지? 한 가지밖에 없다. NC형도 한 가지다. NC형은 뭔 의미냐면 야, 니네 아무도 나오지 마 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아무도 안 나왔다. NC형도 1이다.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하고 여러분이 좀 기억 잘해야 되는 건데 NCR과 NCN-R이 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C8과 10C2가 같다. 그래서 10C8을 원래 이것대로 쓰려면 19, 8, 7, 6, 5, 4, 3까지 곱한 다음에 그걸 8, 7, 6, 5, 4, 3, 2, 1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너무 귀찮을 수 있는데 10C2로 계산하면 손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하다. 10C8이랑 10C2가 왜 같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왜 같지? 내가 만약 너희들한테 야, 2명만 집에 가고 1명은 좀 보충 좀 하자 라고 했어. 그럼 그 상황은 2명 집에 가 라고 하는 그 상황은 1명 남아 라고 하는 상황이랑 똑같다는 거죠. 10명 중에 8명 집에 가 2명은 남자 라고 하는 게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0C8로 계산을 하든 10C2로 계산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만약에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면 NPR이라는 걸 우리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라 했거든. 그러면은 이게 NPR이잖아요. 근데 이 R 팩토리얼 곱한 게 NCR이라면 저걸 이용한다면 10 팩토리얼 나누기 얘는 8 팩토리얼 그리고 2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면 얘는 10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8 팩토리얼이어서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C8과 10C2가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똑같다. 오케이? 얘는 잘 안 쓰입니다. 3번은 잘 안 써요. 3학년 때는 자주 쓰이는데 1학년 때는 잘 안 씁니다. 왜냐면 NCR 더하기 NCR 더하기 1은 교재에서는 다르게 썼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N 더하기 1, CR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 거가 똑같고 뒤에 거가 하나 차이 나면 앞에 거에다가 플러스 1하고 뒤에 거는 큰 거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N 플러스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은 N 더하기 LCR 플러스 1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뒷부분에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갈 거고 관련된 문제 좀 풀다가 어디에서 끊길지 모르겠네요. 끊기는 부분에서 끊읍시다. 자, 일단 936번부터 볼게요. NCX제곱 마이너스 NC3X 더하기 NC5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곱이 1이래요.
곱이 1이라는 건 뭐예요? 두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라서 NC2분의 NC5가 되죠? 이게 1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NC2랑 NC5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NC2랑 NC5랑 똑같은 거죠? 이거 어떻게 둘이 똑같을 수 있어? 이게 다른데. N이 7이구나. 7C2랑 7C5는 같을 수 있거든, 맞지? 그래서 똑같았다. 네. 끝.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를 원했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거의 개수의 관계에 따라서 7C2분의 7C3이 되는데 7C2는 어떻게 돼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저 팩토리얼로 계산하기보다는 보통 얘로 계산합니다. 알았죠? 보통 저걸로 계산해요. 7C2라는 건 7부터 2개라고 해놓고서 7부터 2개 곱한 거 나누기 2 팩토리얼 분의 7부터 3개 곱하고 나누기 3 팩토리얼을 하는 거죠. 자, 얘랑 얘랑 약분하면 3이고요. 얘랑 얘랑 약분하면 이거죠. 그래서 7 곱하기 3분의 7 곱하기 5가 된다라는 거라서 3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게 조합이었죠. (937번)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에 대한 증명이 써 있는 건데 937번을 증명할게요. 어차피 뭐 다 고만고만해서 937번 한번 같이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n-1cr 더하기 n-1cr-1. 자, 이거를 아까 전에 말했던 요거. 하하, 지워져. 아까 말했던 그 공식을 이용해서 쓸 겁니다. 뭐냐면 n-1 팩토리얼 분의 이거 팩토리얼 곱하기 얘에서 얘 뺀 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n-1 cr이에요. 더하기 n-1 cr-1은 n-1 팩토리얼 분의 이거 팩토리얼 하나 그 다음 얘랑 얘 빼는 거 둘 빼면 얼마죠? n-r 팩토리얼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두 개를 묶을 거예요. 통분부터 하겠답니다. 자, 둘을 통분하겠대요. 근데 통분이 되니? 통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통분해요? 분수 더하기 할 때 통분 어떻게 해? 예를 들어 자 12분의 1이랑 15분의 1을 통분할 거야. 어떻게 통분해? 뭐로 통분해? 누군데? 60. 이죠. 그렇게 하죠. 그럼 얘랑 얘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냐는 거야. 다시 그럼 나눠 생각해봅시다. 얘랑 얘의 최소 공배수는 누굴까요? 얘는 1부터 r까지 곱한 거고 얘는 1부터 r-1까지 곱한 거야. 최소 공배수 누구예요? 네, 얘가 최소 공배수입니다. 알았죠? 뭔 말이냐면 지금 1부터 r까지 있다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1, 2, 3, 4를 곱하는 거랑 r-1 이런 건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야. 얘랑 얘의 최소 공배수 누구냐고. 얘잖아. 여기다가 4 곱해주면 얘랑 똑같거든. 그치?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그냥 r 팩토리얼이고요. 얘를 r 팩토리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원래 그냥 n-1 팩토리였고요. 맞죠? 얘 원래 n-1 팩토리얼이었는데 얘가 r-1 팩토리얼, 그러니까 1, 2, 3까지만 있는데 거기다 4를 곱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자에도 r을 곱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볼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2가 있는데 얘랑 1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2가 있는 거야. 둘 통분을 어떻게 해? 얘한테 분모 4 곱하고 얘한테도 4 곱해주면 된다고. 이게 통분이죠. 그래요? 그래서 얘한테 없던 r을 곱해준 거야. 분자 분모에. 그래서 r팩을 만들어준 거지. 자, 그러면은 얘랑 얘는
n-r 팩토리얼이랑 n-r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잖아. 얘가 1 작은 거야, 얘보다. 그럼 얘랑 얘의 최소 공배수는 누구야? n-r 팩토리얼이 최소 공배수야. 그럼 당연히 여기도 n-r 팩토리얼로 만들어주면서 누구를 곱해? n-r을 곱해줘야 된다고, 분자 분모에. 이게 이제 이 파트, 증명 파트에서 그나마 어려운 부분이죠. 통분한다는 개념.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다시 한번 잘 봐두길 바라겠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하시길 바라고요. 통분을 하는 건데 얘와 얘를 통분하는 과정 중에 이게 튀어나온 거고요. 얘랑 얘랑 통분하는 과정 중에 요거가 이제 튀어나온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모가 똑같죠. 그래서 그냥 분모는 통분해버렸고요. 분자를 계산하는데 얘랑 얘가 똑같잖아. 그치? 똑같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묶어줄 수 있는 거죠. n-의 팩토리얼로.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더할 거예요. n-r이랑 r이랑 더하면 얼마죠? n이죠. 그치? 자, 근데 n-1 팩토리얼에다가 n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봐봐. 그러니까 1, 2, 3, 4에다가 내가 만약 5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5 팩토리얼이죠. 그쵸? 1, 2, 3, 4가 4 팩토리얼이잖아. 근데 거기다 5를 곱하면 5 팩토리얼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1부터 5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뭐가 되냐면 n-1 팩토리얼에다가 n을 곱하면요. 그냥 n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NCR이라고 부르기로 처음에 약속을 했죠. 네, 끝. 자, 문제에서 이름을 붙인 걸 찾아보면요. 여기가 가고요. 얘가 나고요. 그래서 얘가 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네요. 여러분 학교들에서 증명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빈칸 채우기 정도가 나와서 이 남은 문제들이 빈칸 채우기, 이게 빈칸 채우기잖아.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제 안 보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빈칸 채우기만 이제 좀 연습해줘도 괜찮습니다. (945번) 1부터 20까지의 홀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할 때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1부터 20까지의 홀수 누구 있어요? 1, 3, 5, 7, 9, 13, 15, 17, 19 이렇게 10개가 있잖아요. 그쵸?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건 어떻게 썼을까? 이건 좀 까다롭죠? 합이 4의 배수가 된다. 어떻게 셀까? 누구랑 이것도 일일이 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일일이 세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일이 세도 괜찮긴 한데 뭐냐면 우리가 합이 4의 배수, 합이 뭐의 배수인가를 따질 때 많이 쓰는 방법이 나머지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습니다. 1, 3, 5, 7, 9, 11, 13, 15, 17, 19 얘네를 4로 나눈 나머지를 볼게요. 4로 나눈 나머지는 누가 있냐면 1과 3만 있습니다. 그쵸? 여기는 짝수가 없으니까 2랑 0이 없죠. 그럼 나머지가 1인 경우는 누가 있냐면 1, 5, 9, 13, 17이 있고요. 나머지가 3인 경우는 3, 7, 11, 15, 19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1이랑 3 더하면 4의 배수죠. 그쵸? 4잖아. 그치? 뭔 말이냐면 여기 5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요. 5개 중에 하나 고르고 5개 중에 하나 골라서 둘 더해주면 그거 무조건 4의 배수 된다는 거야. 왜냐면 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잖아. 그럼 둘 더하면 뭐야? 4의 배수 돼요. 그쵸? 이 중에서 어느 걸 골라도 이 중에 어느 걸 같이 골라서 하나씩 더만 더하면은 4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얘랑 얘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30이죠. 정확하게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됩니다. 왜냐면 나머지 1인 거랑 나머지 1인 걸 더한 거잖아. 나머지 2가 되죠. 실제로. 그쵸? 그러니까 어떤 수를 더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것과 나머지를 더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것은 사실상 같은 상황을 유도하므로 우리가 나머지를 먼저 따져준 다음에
걔네들끼리 짝짓는 것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5 곱하기 5, 25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950번. 크기가 다른 5켤레의 구두 10짝 중에서 4짝을 택한대요. A, B, C, D, E라는 신발 브랜드라고 합시다. 그냥 신발 브랜드가 있어요. 아디다스가 있고요. 아디다스. B, B 브랜드 뭐 있냐?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 얘는 샤넬. 얘는 디올. E는 뭐 하죠? 네, 네, E. 아, 이건 디스커버리 하면 되겠다. 디스커버리. 맞지? 내 신발이 디스커버리고. E. 아는 게 없는데? 신발 브랜드? 물, 에비앙이라고 합시다. 그냥. 에비앙.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게요. 그냥 한 5개의 신발 브랜드야. 근데 이 중에서, 그러면은 신발 2개씩 있는 거지. 맞지? 2짝씩. 10짝이 있어요. A랑 A 이렇게. 왼쪽, 오른쪽 다르잖아. 그치? B랑 B 이렇게. C랑 C. D랑 D. E랑 E.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이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눈을 감고 하고서 4개를 골랐더니 그 중에서 딱 한 켤레만 짝이 맞던 거야. 그럼 그거의 경우의 수를 세달래.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러면 한 켤레는 4개 중에 2개를 골라면 2개는 짝이 맞고 2개는 짝이 안 맞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어차피 그냥 한 켤레만 짝이 맞으면 되니까 5개 중에 하나를 미리 고릅니다. 한 켤레 내놔 라고 하네. 한 켤레. 야, 너희 5개 중에 한 켤레 내놔 라고. 그리고선 뭐 할 거냐면 한 켤레를 골랐어요. 그럼 이제 한 짝씩만 필요하지. 그렇지. 한 짝씩만 필요하니까 4개의 브랜드 중에 2개의 브랜드한테 말할 거야. 야, 니네 신발 내놔라고 했어. 아디다스랑 샤넬한테 야, 니네 신발 하나씩만 내놔라고 했어. 그럼 아디다스에서 뭐라 그래, 직원이? 어느 쪽 신발 드릴까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지. 왜냐면 왼쪽이랑 오른쪽이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왼쪽, 오른쪽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샤넬에서도 왼쪽, 오른쪽 고르라고 했죠. 맞지? 그래서 한 짝 브랜드를 고르고 그 다음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골라서 계산해주면 된다. 네, 끝입니다. 한 켤레짜리 고르고요. 한 짝짜리 2개의 브랜드를 골라서 한 켤레씩 고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예요? 120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애 하나가 다른 걸로 풀었던 게 있던 거죠. 나는 보통 이렇게 풀었는데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 잠깐 고민해 볼게요. 다른 방법 뭐 있었는지.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5개 중에 3개를 고릅니다. 5개 중에 3개를 골라요. 5개의 브랜드 중에 3개로 고르는 거죠. 그럼 이제 3짝이 생겼잖아요. 맞지?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남은 쪽도 내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3개를 고르면
이 셋 중에 하나한테 가서 야, 너 나 지금 이거 하나 가져왔는데 나머지 하나도 가져와 라고 말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한테 왼쪽 오른쪽을 이제 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했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던 것 같은데.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와요. 답은 똑같이 어차피 나옵니다. 하나 또 뭐 있지? 다른 방법이 뭐였더라? 이렇게 풀었던 게 있어요. 10개 중에 4개를 고른 다음 눈 감고 4개를 고른 거지. 그 다음에 그러면 10개 중에 4개를 고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이렇게 4개 골랐을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럼 그런 경우를 빼요. 그러니까 5개 중에 2개를 고른 경우는 뺍니다. 그러니까 2짝씩, 그래서 2켤레를 만든 경우를 빼요. 그쵸?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전부 다 다른 브랜드일 수도 있죠. 한 짝씩만 나왔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 경우를 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경우는 5C4 곱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경우, 이걸 뺐다라고도 했어요. 나는 보통 이렇게 푸는데 이런 식으로 풀거나 이런 식으로 푸는 애들도 있더라. 어떻게 풀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푸는 방법이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얘네들의 풀이 그 길이 자체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954번) 오늘 이것까지만 하고 가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애들 네 하고요. 적어도라는 멘트가 있는데 아까 전에도 했었죠. 뭐냐면 12명이 지원을 하는데, 그렇죠? 12명 중에서 3명을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남자 지원자가 적어도 1명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 지원자가 적어도 1명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1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남자가 1명이라는 거는 여자가 2명이라는 거죠. 그쵸? 근데 남자가 2명 있고요. 여자가 1명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남자만 3명이 있을 수도 있죠. 어느 걸 골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1명 있다는 거. 근데 케이스를 3가지로 나누어서 풀려면 어때? 짱나잖아. 그래서 귀찮죠.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가 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계산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 전체에서 여자만 반대, 여자만 3명 뽑는 경우를 빼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여자가 몇 명 있는지를 모르거든. 그래서 NC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걸 계산했더니 164래요. 12C3이라는 건 3, 2, 1 나누기 12부터 3개, 12, 11, 10 계산하면은 220이죠. 다시 그러면 이게 뭐냐면 NC3이 220에서 164를 뺀 56이 됩니다. NC3이 56이에요. 그쵸? NC3이 56.
NC3, NC3, NC3이 56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푸냐? NC3이라는 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인데 얘가 지금 56이라는 건 N 곱하기 N-1 곱하기 N-2가 56 곱하기 6이잖아. 그치? 근데 56이 56. 그럼 7, 8, 6이죠. 그래서 N이 8입니다. 그렇죠? 이거 또 3차 방정식 풀려고 하지 말고요. 적당히 그냥 대입하라고. 맞지? 그게 낫다고. 그래서 N이 8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여자잖아. 그치? 이게 여자 명수잖아요. 왜냐면 여자 중에서 3명 뽑은 거니까. 여자만 3명인 거라서. 남자는 몇 명이에요? 4명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일단 B단계 문제들은 905번부터 여기까지 905번부터 954번까지 해오시는데 C단계를 좀 골라야겠죠. 내가 이걸 어디까지 해도 괜찮을까? (992번이랑) (993번이랑) 995번이랑 999번. 네, 이렇게 풀어보세요. 고생했습니다.